오케이? 잘 보이나? 예, 됐어요? 응. 어, 안녕하세요. OTC 한방 영양의학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줌 강의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 중요한 요점 어, 리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치료 본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다 알듯이 한의학에는 그 침구 치료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약 치료 방법이 있죠. 근데 침구 치료는 객관성 있어가지고 객관적 치료에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탕약 치료는 주관적 치료예요. 그래서 개별로 어, 탕약 치료는 주관적 치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단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다 메이드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에, 허준 선생님 계셨을 때는 그 방법이 우리의 치료 방법으로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요, 모든 제품이 레디메이드로 바뀌어 있어요. 신발, 뭐, 옷, 심지어 라면, 레디메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레디메이드로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게 바뀌어졌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방에 보면은 저도 공부를 하면은 어떤 때는 숙주향을 뭐 5g 넣어라, 어떤 때는 뭐 15g을 넣어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둘지를 몰라서 그 안에 어떤 영양소가 어떤 인체에 그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곧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연구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그 적은 것이 이제 처방이죠.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인그리디언이 되겠고 그 인그리디언 안에는 이제 주 인그리디언 그러니까 군약이죠, 군약. 근데 우리는 이제 액티브 인그리디언이 꼭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액티브가 있고 인액티브가 있습니다. 포뮬레이션 만드는 방법부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든 것을 미국 FDA에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넘길 수가 없고 CMS 그러니까 센터 메디칼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돈을 줍니다. 무슨 돈을 주느냐? 보험으로 이 제품을 사면은 그 CMS에서 보험 보험료로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자기 그 플렉스 카드 가지고 이거를 무료로 사서 복용을 해서 낫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 쓴 이제 플렉스 카드의 그 빈 공간을 다시 이제 그 보험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지불을 해 주니까 이제 이 소비자들은 그 메디케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 엄청난 혜택을 받죠. 또 우리 한의원도 본인이 돈을 내라 그러면은 우리도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지 않고 그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으로 그 대금 지불은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다. 그러면은 A가 B가 C가 어느 분이 해도 그 변비에 들어가는 우리의 포뮬레이션을 보고 아 변비에는 이러이러한 그저 액티브 인그리디언을 썼구나. 우리 다 아시듯이 이제 그 대황을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요 카오린이라는 걸 많이 써요. 카오린은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고령토라고 우리 있죠. 저 아궁에서 불 때면은 그 이 구들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목에 그 찰흙이 있는데 그 찰흙을 오랫동안 불을 떼면은 그게 이제 이 물질이 다 이제 분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비를 해서 쓰는데 이 미국은 스펙트럼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그거를 2000도 높은 온도에서 하루를 보내면은 이 흙이 튀겨져요. 두 가지 용도로 그걸 튀기고 있어요. 하나는 세균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고 또 하나는 납, 뭐 수은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비소 같은 물질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하얗게 튀겨지고 예, 그보다 공적으로 들어가는 게 말바 버티실라타라는 약초가 있어요. 뭐 서양 약초라고 그러는데 서양 약초도 좋고 동양 약초도 좋고 전 세계 약초니까 그리고 어, 카스카라 사그라다라는 게 있는데 그 약초는 3년 이전에 거를 쓰면은 우리 3,7근 쓰듯이 그 구토가 나요. 7년 이상 돼야 변비에 그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포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FDA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OTC로 등록을 해서 그 보험으로 혜택을 우리가 받게끔 해 놓은 그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쉐어를 하는 겁니다. 저 혼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게 꽁꽁 묶어 놓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건을 한 100여 가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OTC에 등록해서 허가를 받은 게 60개를 집어넣었는데 잘못하다가 60개가 다 안 나올까 봐 30개로 줄였어요. 그 안에는 뭐 정리탕, 쌍화탕, 그다음에 뭐 녹용대보탕도 많이 들어갔는데 언젠가는 그걸 그래뉴얼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같이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뉴얼 분말로 해가지고 포장 잘해서 그 포장에 나타나는 거, 그 기입하는 거를 잘 하면은 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하는 거는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의 학계, 한의 업계에 엄청난 혁명입니다. 지금 한의에서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휴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현대 무기는 많은데 용법을 정확히 몰라서 그 무기를 못 쓰는 거나 같은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걸 전부 어떤 때는 어떤 이유로 그 병이 생기고 그 병의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 제거를 해서 그 원인 제거를 함으로 해갖고 그 병을 없애는 그런 세 가지 논리로 그러니까 병이 일어나는 원인, 그다음에 그 원인을 없애는 처방, 그리고 건강을 찾아주는 3단계 방법으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질병에는요, 급성병이 있어요. 급성병은 뭐냐면은 뭐 세균, 뭐 바이러스,
지금 코비드도 바이러스죠. 단백질이죠. 프로틴. 그런 그 급성병, 화상, 낙상 이런 그 질병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은요, 침구 치료하고요, 병행해서 지금 한방 영양의학 치료법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정말로 오 마이 갓 이렇게 나을 수가 있나 이런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정확하게 그 치료를 한다는 거는 우리 고방에서 쓰는 거나 현대방에서 여러 개를 넣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고방에서 쓰는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포뮬레이션을 먼저 만드세요. 저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만들어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를 그럼 공개를 해라. 그럼 내가 그걸 애드해서 더 좋은 포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우리 만들자. 그러면은 신장에 대해서 엄청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뭐 만들어 가지고 저 헬스장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뭐 그 이런 그 처방을 가져왔는데 그 처방을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만들겠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우리 그 저 처방이에요. 어떤 거는 뭐 한 15가지 들어가는데 뭐 30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처방은요. 어 거기 잘 보시면요. 이지 스림예요. 이지 스림. 이지 스림 어 소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그러니까 콩이에요, 콩. 그다음에 프룩토스 이거는 당이죠, 당. 그리고 만난 이것도 당이죠. 글루코스 들어가는 건 전부 당이에요. 그다음에 가르시니아 감보자 이거는 맛이 달짝지근해가지고 많이들 쓰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티비아 익스트랙트 이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의에서 쓰는 거 있어요. 그리고 구아라나 파우더, 그다음에 파이버. 이 파이버는요 많아요. 오트 파이버도 쓰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버를 따로 또 팔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파이버 해도 되고, 그다음에 플레버는 뭐냐면 이제 하잘 너트, 그 커피 향을 이제 넣고, 그다음에 페로스, 철분, 징크, 뭐 포타시움. 그러니까 우리가 한방에서 쓰는 약에서 나오는 원료만을 여기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바타민 A, B1, B2, B6, C 이런 물질들은요. 우리 한의에서는요. 그러니까 보음약이에요. 보음약.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교수회에서도 이렇게 그 질문을 서로 했죠. 보혈 알죠? 보양 뭐 아리까리하고 보기 조금 아리까리해 제일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보음약이에요. 보음약은 미네랄하고 비타민을 보음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지 슬림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어트다 이제 그런 거고 다음을 보시면은요. 아, 그 이거는 어, 어, 조금 내려봐요. 거기 보면은 어, 어, 이것도 다이어트 종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영양소를 이제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캡슐링을 하는 거죠.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우리 이제 빌 테일러가 누구냐 하면은 저하고 같이 한 40년 이르는 미국 친구예요. 이 친구는 케미스트예요. 저는 이제 바이오를 하고 있고 이 미라보타는 뭐냐면 미라클 보타니카래요. 근데 원료가 미라클 보타니칼의 주 원료는 유황이에요. 유황. 유황을 넣게 되면 해독이 되니까 마약도 해독이 되고 간 기능 우리 한의에서 간기 울열, 간화 상념 거기에 그 간기 울열된 게 다 없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메치오닌, 시스틴을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포뮬레이션에 들어가는 모든 영양소는 이 서티피케이트 오브 아나리시스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원료 공급하는 회사가 제가 잘 모를 정도로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뭐 비타민 종류만 공급을 하고 어느 회사는 뭐 칼슘 미네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회사는 허브 종류만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를 들여와서 자기네 회사에서 익스트랙을 해요. 익스트랙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잘 보시면은 어 거기 이제 그저마 그러니까 어, 납 그다음에 수은 그다음에 이콜라이 그다음에 살모넬라 그 균이 없다는 저 증명서예요. 조금 크게 해주세요. 좀 확대. 거기에 보면은요 어떤 물질이 들어갔냐면은 헤비메탈 없어요. 그다음에 아르세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카디움 바로 위에 그거는 비소입니다. 비소 죽죠 우리 비상에. 그래서 이러한 서티피케이트 오브 아나리시스를 모든 성분마다 다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아니 그냥 됐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살게 괜찮으면 응. 응. 예, 환상에서 스타트 계속 기억이 안 나. 응. 지난번에 다음 에, 차례도 볼게요. 응. 에, 지난번에 그 보여드렸던 그 이 서티피케이트 우리 저 오브와 서티피케이트 오브 아나리시스가 여기 있죠. 지금 이건 리크라이스 루트 20% 그러니까 20%의 리크라이스 루트에 본 그 성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계통과 이거는 그 스테로이드 계열의 임프루먼트 하는 거예요. 좀 올라 이제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 감초도 감초도 이제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에 우리가 쓰는 모든 원료들을 쓰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감초,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황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뭐까지 쓰냐면은 그 생강, 이러한 그 물질들도 전부 다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제조할 때는 이 물질을 몇 퍼센트 넣나 하고 아까 요 전번에 보여드렸듯이 믹스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믹스업을 하는 것은 이제 공장으로 가야 되겠죠. 조금 올려주세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느 연구실에서 나와 가지고 포뮬레이션 만들면은 그 원료 모두 사면 돼요. 몇 미리그램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지 그 몇 미리그램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팀이 생긴다면은 어떤 그 질병에 어떤 게 좋다. 그럼 그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또 미국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연구실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연구실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의뢰해서 여기에 뭐가 빠진 게 있느냐 그러면 여기 그 연구실에 있는 닥터들이 여기 뭐 빠졌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성분들을 첨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좋은 그 사람들은 뭐 평생을 연구했으니까 대학병원에서 대학 연구실에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대학에서 뭐 대학에서 뭐 대학에서 연구원 그런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연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 테일러하고 저하고는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해서 이게 심장에 좋은 거 카디오 무슨 베스큘라 그러면은 걸리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에드앤드라 그러면 더 좋다. 지금 이 사진 나오는 거는 제가 아주 40여 년 전 젊었을 때
제 얼굴이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빌 테일러예요. 올려주세요. 근데 그 먼저 보였던 그 허연 색깔로 이제 머리가 변했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그 제품을 이제 FDA로 우리가 보냅니다. FDA 보낼 때에는 완제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떤 완제품이냐 병에 넣고 레이블을 다 인쇄를 하고 그리고 완제품을 FDA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정보를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는 어떻고 어떤 물질로 우리가 어떻게 몇 미리씩 넣어서 만들었다고 보내면은 FDA에서는 그 성분표와 그 서류를 보고 이제 WHO에 위반되지는 않나. 또 그리고 미국의 FDA에는 잘 맞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 더 이제 그 저 검증하는 기관이 뭐냐면은 그 저기 한국 이 식약청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식약청에 우리가 수출하려면 한국 식약청의 그 규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식약청을 이제 보고 있죠. 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재밌어요. 공장에 가서 이러면 잡념이 없고 더 올려주세요. 아, 스톱, 스톱. 이거는 브랜딩 머신이에요.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그 퍼지면은 밑으로 내려왔다. 또 좁은 데로 오면 또 몰렸다. 이래서 그걸 돌리면은 그 브랜딩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섞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섞일 때 몇 킬로를 넣으면은 어떻게 몇 분간을 돌리면은 이게 다 섞여진다는 그런 이제 그 저희 저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 제품을 FDA에 보냅니다. 그럼 FDA 그 좌측에 나타나듯이 이제 FDA에서 이런 Certificate of Export, 그러니까 Export Certificate of Food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리 세일 옛날에는 익스포트와 도메스틱이 따로따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프리 세일하고 익스포트를 한꺼번에 두 개를 찍어줘서 미국에서 팔아도 좋다. 그리고 세계에 내보내도 좋다. 이걸 따로따로 했던 거를 통합을 시켰어요. 옛날에 했던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따로따로 나와요. 너 이거 수출할 거냐? 아니면 도메스틱에다 팔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걸 나눠봐야 뭐 미국에서 파나 전 세계에서 파나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프리세일 앤 익스포트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받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했던 게이 OTC, 그러니까 CMS에 CMS에 신청을 한 거예요. CMS에. 그래서 CMS 신청을 했더니 그, 그 거기서 리뷰를 해가지고 뭐 조사할 거를 다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가 난 그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팔려면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시니어 분들한테 이제 공급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기계 스캔하는 걸로 이제 스캔을 해서 돈을 받고 지금 여기 나오는 그 기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를 비자 받듯이 그 비자 받듯이 이제 여기다 긁고 그 다음에 그 이 스캔으로 하면은 거기에 이제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숫자들은요 다 거기서 집어넣지 않았는 못했는데 보험 회사에 악셉스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미 전국에 120개의 보험 회사에 승인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승인이 안 된 건 뭐냐면은 로컬 인슈런스 컴퍼니예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전 미국을 커버하는 메이저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앤섬, 뭐 이트나, 뭐 무슨 뭐 휴마나, 뭐 US 브로커러스 이거는 미 전역을 커버하니까 어디든지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동네 조그마한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어요.
우리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요 지역 인슈런스 컴퍼니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크레버 케어, 하나는 아스티바. 그래서 크레버 케어는 이 서부 지역에 이 남쪽 다섯 개 카운티만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크레버 케어 사용 못 해요. 돈을 안 줘요. 로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커버할 수 있는 그 로컬 지역에서만 우리는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돈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아스티바가 신발만 지금 냈는데 아스티바의 신발은 그러니까 이쪽 서든 캘리포니아만 되고 크레버 케어도 안 되고 물론 앤썸 저 블루크로스 이런 거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뭐냐면은 전 미국의 어느 주에서 어느 저 인슈런스 컴퍼니나 메이저는 다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컬에서 그럼 우리도 인슈런스를 받아야 가입자가 많아서 우리 보험 회사가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그 크레버 케어하고 많이 세미나를 했죠. 그랬더니 크레버 케어로 사람이 많이 몇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사장이 이제 2만 8천 됐다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기계와 이 이수스 컴퍼니는 중요한 거고 이제 OTC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기계가 들어가요. 이게 신청할 때 어려운데 우리 회사의 아이디로 전부 등록을 해주고 맨 나중에 사업장 장소만 그쪽 한의원에 우리가 집어넣어요. 하신 분들은 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OTC로 허가난 게 왼쪽에 그 칼라로 되어 있는 그 제품들이에요. 그 칼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한 30가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그 30가지 제품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걸 보면은 어느 질병의 어떤 그 제품을 어떤 우리가 이 3번의 다이어트 서플리먼트로 타이레놀 그다음에 에드빌 이거 수준으로 돼 있어서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프라우드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올려주세요. 프로덕트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컴퓨터가 팍팍팍 못해서 조금 미안한데 거기 그 칼라로 나온 바로 그 위에 프로덕트 리스트가 있어요. 그 프로덕트 리스트가 한 30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단방으로 우리가 그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합방으로 지금 이제 하는 거는 그 어, 처방이죠, 처방. 그래서 어디에는 어떤 거와 어떤 거를 어떻게 복용하면은 낫는다.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이 단방 말고 우리가 처방이에요.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그 단방부터 보십시다. 단방을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알부민이라고 나오죠. 알부민. 그러면은 그 알부민은 이제 어떤 그 효능이 있느냐? 알부민은요, 1 데시리터 안에 3.2에서 5.2가 있는데 4.3에서 5.2면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알부민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제 수명의 힘 이제 여기 5.2면은 무병장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부민은 가장 저 효능이 큰 게 뭐냐면은 부종입니다. 부종. 이 알부민이 적으면은 삼투압을 몸에서 조절을 못해요. 그리고 체온 조절을 못해요. 체온 조절을 해서 춥다는 사람은 알부민 주사를 맞든가 알부민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알부민은 결한 흰자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 없어요. 그리고 그 삼투압에 못 이겨서 혈장 단백질이 혈관 외로 나와서 일반 이 림프 에코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 한방에서 수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이 생겨요.
그리고 부종이 생기는 게 다리나 얼굴에는 보이는데 심장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답답해요. 가슴이. 혈관 밖에 이물질이 모여 있으니까 심하면은 이제 부정맥까지도 일으키는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죠. 그래서 알부민은 그냥 피곤하다. 그러면 알부민 먹어. 그러면 며칠 먹으면은 그 혈장 단백질이 삼투압에 의해서 전부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영양소 기능을 아주 충분히 해주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 알부민요 먹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 생각난 김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조인 케어가 있어요. 조인트 케어. 그러면은 조인트 케어는 그 각 글자 그대로 뼈 마디죠. 뼈 마디니까 그 뼈 마디마다 그 케어를 해주죠. 안 아프게. 거기에다가 알부민 같이 먹으면은요. 2, 3일 먹으면은 전신통이 없어져요. 생각나서 우리가 치료하는 그 중에 말씀드리는데 전신통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도 전신통이 나오는데 이 학문적으로 보면은 근섬유 건조증이라고 있어요. 근섬유 건조하니까 그게 전신통이 나오는데 이 조인 케어하고 알부민하고 먹으면은 그 전신통이 없어져요. 물론 다치고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서스 버기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시서스라는 그 물질은 다 아시듯이 인도의 아이베리유라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넝쿨 그 식물이에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쓰느라고 처음에 한 40년 전에 쓴 게 마황이에요. 마황을 쓰면은 그 안에 에페드린이 있어가지고 신경계를 아주 완화시켜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밥 생각이 안 나니까 영양 부족이 나는데 여기 롱제비티라는 어떤 회사에서 이 마황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계가 마비가 돼가지고 막 손이 막 부들부들부들 떨립니다. 그손 부들부들 떨리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습관성이 돼가지고 돌아오지를 않는 그런 그 사이드 이펙이 커졌는데 2000년 초에부터 뭐 여러분들 우리 한방에서 다 못 쓰게 했죠. 저 FC에서 못 쓰게 한 게 많잖아요. 뭐 텍사 뭐 무슨 이런 물론 그 바나 못 쓰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어, 그 스티비아, 그다음에 후디아라고 아프리카에서 나는 게 있는데 다 써봤는데 효능이 약해요. 근데 이 시설스라는 이 물질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호르몬에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 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욕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94%, 90% 식사를 하게 되면 식욕이 없게 만드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배고픈 거는 크레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해요. 이 호르몬 내분 비학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선조님들 조상님들이 얼마나 이 풀에서 썼는데 그 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들이 전부 다 호르몬을 작용시키는 거를 정말 놀랄 정도로 우리는 감탄할 수가 있어요.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향부자, 그 향부자는요, 그 에스트로겐 전구체예요. 프로제스테론, 어, 이 에스트로겐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그 향부자를 많이 썼던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시서스는 렙틴과 그다음에 크레린의 조종을 해요. 배고프면은 들어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배가 부르면은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이 시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벅스는 뭐냐면은 거기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데 동글동글한 열매인데 우리 한방에서요 산자나무라고 그래요. 산자나무.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반 그 보타니컬 네임으로는 어, 비타민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로 비타민을 먹지 않고 이 안에 에, 함유되어 있는 이 열매 안에 우리는 전부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거 주약이에요. 군약이고 그 이외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신좌사사 약들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일단은 이저 그, 팻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먹으면은 막 1인치, 2인치까지 줄죠. 이제 팻번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팻번 하는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려 보십시다.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메노프리가 있어요. 이 메노프리는 그 메노포즈를 관리하는 호르몬 전구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노프리 이 안에 전 세계의 약초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동양 사람, 뭐 미국 사람, 오리지널로 여기 저 본토 사람, 뭐 멕시칸 다 있는데 그 호르몬에 그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의 그 공급을 하는 영양소가 다르게 쓰는 것을 봤어요. 그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게 뭐냐면은 콩이에요, 콩. 콩의 아이소프라보노이라는 건 전 세계의 그, 인종들이 다 같이 쓰고, 그 다음에 그 포모그란데, 석류 같이 써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는 레드 크로바, 남미에서 많이 쓰는 거는 블랙 호시, 동양에서 많이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향부자, 사이프러스. 그래서 그 모든 그 호르몬 전구체를 넣고 이 제품을 이제 인체에 맞게 만들었는데 이 갱년기를 잘못 다루면은요, 관절이 걸리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걸리고 그다음에 치매의 여성의 80%가 이 갱년기부터 잘못 관리를 해서 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치매 편에서 이제 또 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가 걸리는 게 어, 그 알츠하이머 쪽으로 가서 치매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고 파킨슨 쪽으로 가서 치매 쪽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어요. 좀 크게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게요. 그 알츠하이머 쪽과 파킨슨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치매가 오는가 하는 그 구분입니다. 보면은 알츠하이머 쪽에는요. 기억력 저하, 그래서 전반적인 그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는데 폐행성 질환이죠.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린 단백질이 축적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알츠하이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측에 그 도파민 쪽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도파민 쪽을 공격하게 되면은 파킨슨 쪽으로 가요. 근데 알츠하이머 쪽으로 가든지 파킨슨 쪽으로 가든지 결국은 중증에 걸리게 되면은 치매로 오는 경로입니다. 근데 베타 아미로이드 조금 올려주세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읽어보세요. 거기 인지 능력 뭐 좀 저하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있는데 활성 산소가 활성산소가 어, 이 도표를 보시면은 활성산소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도파민이 많이 깨지면은 이제 그 알츠하이머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베타 아미로이드 타우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이제 노화가 되는 게 이제 겹쳐 가지고 그 알츠하이머 쪽으로 가는데 결국 도착하는 곳은 치매 쪽이에요. 그래서 이 어저께 그저께도 신문에도 났는데 그 혈액을 검사해서 치매가 얼마나 중증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검사할 수 있는 게 허가가 났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영양의학으로 보면은요, 그 그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루타치온. 이 그루타치온이 이 활성산소를 그 공격을 해서 항산화되는 그 물질들을 항산화가 돼서 그 활성산소를 이제 부시는 거죠. 공격해서. 그러면은 뇌에 저장되어 있고 그 찌꺼기가 나오면은 뇌 전두엽에 실같이 쌓여요. 예, 실같이 쌓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측두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중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루타치온이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많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연구한 것보다 많은 곳에 연구한 거를 제가 수집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참 전에 그 포도 같이 자색,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사이베리, 그다음에 뭐 아로니아, 요즘 가장 많은 게 몇백 배가 더 들어가 있는 그 마퀴베리라는 그 물질을 찾아낸 거예요. 물론 포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퀴베리가 그 활성산소 파괴하는 물질의 엄청난 그 그루타치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그루타치온을 더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타치온을 우리가 복용을 하면 치매 에,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디멘치아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뇌가 손상이 된 다음에 재생을 시켜준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에 이 디멘시아의 원료인 그 포스파티딜 서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저만 포스파티딜 서린을 아는 게 아니고 한 15년 전 이때는 그 잘 몰랐죠. 근데 요새는 포스파티딜 서린을 뭐 TV에서도 나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 그루타치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마키베리, 그다음에 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이 메노프리,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게 되면은 호르몬계에서 발생하는 거를 많이 줄여요. 엄청나게 줄여요. 한국에서 온 어떤 소아과 의사분이 여기 유타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걸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식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화장실인지 여기가 부엌인지 식별이 되는 거예요. 이 디멘시아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보다도 포스파티딜 서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물질이 어, 액티브 인그리디언이냐.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약으로 뭐가 들어가면 시티컬린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거 있어요. 천경초라고 있어요. 몽고 지방의 돌틈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두 물질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개가 이제 군신이에요. 뭐 좌사약은 뭐 이제 뭐 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노프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메노프리를 꼭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먹느냐? 80세까지 먹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이틀 먹고 하루 먹으면 끝나는데 이거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OTC 이 카드로 잡수시게 되면은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성장 호르몬 면역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초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골수를 보충하고 그러니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을 우리가 같이 쓰는 거죠.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읽어 보시면은 그 하나하나 설명에 어떤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이제 언더스탠하죠. 왜냐하면 한의사시니까. 그다음에 불면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한방 영양의학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갱년기형 불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형 불면은 또 메노풀이에요. 그러면 치매와 불면의 원인이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복용해 보면은요 놀랄 정도로 빨리 안정이 돼요. 하드프러시 호르몬 기전 바뀌니까 뭐 이 몸에서 그 체온 조절을 하고 하드프러시가 나오는데 놀랄 정도로 빨라요. 어떤 분은 2, 3일 내에 뭐 나는 뭐 이 정도면 살 것 같다. 어느 분은 심지어 여기 와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허즈번한테 좀 세워달라. 그래서 왜 세우냐 그랬지. 나 여기서 뭐 뛰어내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얼굴에는 기미가 많이 끼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개를 줬는데 정말로 정말로 놀랄 만큼 빠른 효과가 있죠. 두 번째 불면은 뭐냐면요. 그 빈혈성 혈 부족형 불면이에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은
그 혈 부족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꿈도 많이 꾸고 그다음에 그 숙면도 못하죠. 숙면. 그러니까 머리 또 아파요. 그다음에 혈액이 부족하니까 혈압도 올라가는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피를 만드는 그 영양 물질 이제 헤모글로빈 우리 제품이 있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웁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방을 기준으로 한 영양의학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숙면에 혈액을 만드는 거 뭘로 썼나고요? 간단하죠. 당귀예요, 당귀. 당귀입니다. 뭐 그다음에 환기 조금 넣어야 되겠죠. 임프루브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방 영양의학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 병에 넣어서 영양소가 얼마인지 표시를 해서 탕약에는 표시를 못하죠. 객관성이 없고 그 오더 메이드니까. 이거는 전부 다 레디메이드예요. 그러니까 거기 FDA에서 허가를 내줘요. 그다음에 OTC에서 허가를 내줘요. 객관성 있게 레디메이드니까. 거기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저 탕약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 들쭉날쭉하니까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불면이나 이 치매의 세 번째는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 알듯이 그 스트레스가 어디 쌓이느냐? 간에 쌓이죠, 간에. 그래 간에 쌓이는 거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학교에서 이제 얘기하고 교수에서 얘기했더니 뭐 심장에 쌓인다, 뭐 머리에 쌓인다,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간으로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 울결, 뭐 간화, 상념. 그거 뭡니까? 간은 필터인데 그 안에 찌꺼기가 끼니까 그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왜안 될까요? 스트레스 쌓이면은 그 그냥 쌓이는 거 아니죠. 뭐 정신적인 어떤 영향도 있고 계속해서 그 환경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무슨 세탁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환경 때문에 이제 그 뭐 먼지 그다음에 담배 많이 피고 저는 담배는 배우지를 않는 거를 원하는데 그 술은 한 잔씩 조금 하면은 간 기능이 좋아지는 거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영양소들이 빨간 적포도주가 도와주고 감기 울결에 그 필터의 찌꺼기를 많이 파괴해 주는 그런 그 이 문헌을 많이 봤어요. 그 적포도주 좋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성 불면도 있고 스트레스성 치매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저 전파해주고 전달해줘야 되고 계몽해야 돼. 계몽해야 될 거는 약이에요. 양약. 그 양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양약이 분해돼서 그 잔해된 그 원소의 잔해물이 있죠. 원자의 잔해물이 있죠. 양약은 전부 다 화학약품이니까 그 약품에서 쓰고 나온 그 원자 핵 녹고리가 잔해물이 있어요.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가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겁나는 게 있잖아요. 신장 망가져서 사구체가 망가지면은 그러면은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은 약을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우리 주위에서도 뭐 증상 위주니까 약을 계속 먹으니까 그 잔해 물질이 나가는데 증상 위주로 먹다 보니까 위가 이제 또 나빠지죠. 그래서 위장약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약의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양으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지금 계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올려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를 앞뒤 순서 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위산 과다, 위산 역류 많아요. 그리고 위궤양 많아요. 여기 그 영양의학으로 보게 되면은 그 소화불량이죠. 위가 그 우리 이재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네 가지 형태로 된 거는 이렇게 길게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또 위로 조그맣게 올라가 있는, 또 옆으로 누워 있는, 뭐 정확하게 이게 태음, 태양, 뭐 소음, 소양으로 정확하게 갈라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네 가지 형태로 양방에서도 이렇게 갈라놨어요. 어떻게 돼 있냐? 위가 이렇게 적은 왼쪽 거는 적어요. 자주 먹죠. 뭐 소음이겠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 왼쪽에 있는 건 소양인이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뭐 태음이겠죠. 그리고 위는요 보기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까지 내려오는데 음식이 3초인데 요 위에 가운데 띠가 있어가지고 빨리 못 내려가게 그 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에서 우리 선조님들께서 상완, 중완, 하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저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친구 빌 테일러가 이거를 모르니까 상완, 중완, 하완을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우리 같이 한의사 우리 저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 중, 하완이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분문은 위에 있고 맨 아래는 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띠가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조리개를 조려서 못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럼 그 중간에 띠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아래로 내려온 그 유문 쪽으로 몰리죠. 그러면 그 매 7초마다 12지장으로 넘어가요. 12지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유문을 열고 넘어갈 때에 죽이 완전히 죽이 안 되면은 넘기지를 않죠. 그런데 계속 또 먹어요. 그럼 급체가 돼 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보다도 지금 보면은요. 쓸개에 돌이 있어요. 그 쓸개에 돌이 있는 거는 그 쓸개 돌이 그 담관을 타고 내려옵니다. 담관을 타고 내려오면은 그 담관 아래쪽에 그 최장이 있어요. 그 최장관하고 만나는데 최장관하고 만날 때 돌이 자꾸 자꾸 최장을 이 스티뮬레이션을 해요. 그 당이 올라가요. 근데 그 담관에서 돌 때문에 생기는 당은 1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수년 동안을 봤더니 한 1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돌의 그 내용물이 우리 모두 다 알듯이 그 빌리루빈이 있어요. 고기를 막 녹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한 70%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한 5%, 그다음에 지방질이 이제 그 나머지고. 그래서 이 담석을 그 MRI도 찍고 CT도 찍어 보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칼슘이 적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칼슘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나는 없는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돌멩이에서 나오는 이 돌멩이에서 나오는 그 이 저 빌리루빈이요.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그 12장으로 들어가서 그 위로 올라가는 유문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빌리루빈이 얼마나 이 독성이 강한지 위 벽을 계속 스티뮬레이션 해줘요.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그 자극을 하기 때문에 위산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되고 그다음에 위산 과다가 되고 계속적으로 습관성이 되면은 위산 역류가 됩니다. 근데 위산 역류가 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타이로이드, 갑상선 올라가죠. 그 갑상선 자극을 하니까 아마 매핵기가 그래서 오는 거가 아닌가 하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매핵기가 이제 되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니까 많은 양약을 먹는데 제가 그 돌멩이를 없앴어요. 우리 돌멩이 녹이는
스톤 멜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산 과다, 위산 역류, 이 궤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안 나오는데 담낭 혀를 누르면은요, 뭐 죽는 소리, 악 소리를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담낭 혀를 다 알듯이 양릉천 하 일촌에 있죠. 그러니까 한방과 영양의학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침구하고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측 담낭혈이 좌측 담낭혈보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 간의 신경이 그쪽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좌측보다 우측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좌측을 누르면 더 아프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그 우리 척추 견갑골을 수평으로 연결을 하면은 그 라인이 위수예요. 위수. 그 7번 하 우측 7번 하 요추 7번 하죠. 거기 누르면은 그게 두 가지로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서 나간 신경계가 바로 그 췌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골프 치다가 거기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당 올라가요. 안 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척추 교정을 하면은 그 당이 잡혀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듯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담낭 결석이 담낭 용종을 만들어서 담관으로 내려와서 그 담관이 취해장과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 십이지장에서 만나서 그 유문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위산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그 위산 역류, 위산 과다 이런 분들은 돌멩이만 없애면은 그러면 돼요. 그 뭘로 없애느냐? 요즘에 얘기했지만 유럽에 갔더니 그 올리브로 없애요. 근데 올리브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농축하는 거죠. 우리 선조님들이 뭘 가지고 돌멩이를 녹였느냐 하면은 금전초가 있어요. 금전초. 그것도 우리가 익스트랙 죠. 그다음에 계내금 있어요. 그것도 익스트랙 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님들이 쓰던 그 어, 처방에서 어떤 영양소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돌멩이를 녹인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 이것만 우리가 좀 덜 연구한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금전초요. 그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막 흔든답니다. 그리고 계내금은요. 막이닭그 계내금이 뭐냐면 닭똥집 안에 껍데기가 있어요. 그 껍데기 되게 매워요. 그것만 말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면은 돌멩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올리브도 쓰고 이제 지금 여기 다 몇 미리를 그럼 쓰느냐 어떤 성분을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말씀드리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세 가지만 해도 이제 그 치매 그다음에 불면 그다음에 위산 과다, 위산 역류. 지금 나오는 게요. 스톤 멜트예요. 스톤 멜트. 스톤 멜트 가장 그 쉽게 그 우리가 진단하는 게 명치 아픈 거 있어요. 명치통. 명치는 많이 아파가지고 옛날에 며느리가 그 시집살이 많이 하게 되면 담속이 생기니까 아, 그 가스말이라고 그랬죠. 가스말이. 그래서 대굴대굴 막 굴르고 이, 이 담낭관에서 그 담즙이 나올 때 이게 떠요. 떠가지고 관략근을 딱 막으면은요, 뭐 대굴대굴 굴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쓰러져서 까무라칠 정도로 아픈 사람도 봤고, 부산에서 어떤 분이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뉴스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치통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아프다 보면 이제 유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쫄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위 중간 띠가 이제 쫄으니까 위 경련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그 담관에서 돌멩이가 나오면서 췌장을 건드리니까 그 당뇨가 일레귤라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위궤양,
그다음에 위산 과다, 위산 역류,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이제 소화 불량이라고 그러죠.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먹으면 이제 이게 구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영양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말라 있어요.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이죠. 우리 한의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보양을 해줘야 되죠. 보양. 그다음에 혈액이 없으니까 빈혈, 그리고 만성 위장통,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생리통이 있어요. 생리통은 혈액이 없으니까 이제 생리통이 나는데, 나중에 그 생리통에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생리통 여기 와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하는 1번이 뭐냐면은 양방에 가보라고 그래요. 우선 전굴이냐 후굴이냐 측굴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다 공부했는데 우린 진단할 때 여기 한 분이 보시더니 어우 깜빡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전굴, 측굴, 그다음에 이제 에, 후굴, 어떤 그 이 모양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먼저 보는데 그 기울어져 있는 것도 영양의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 생리통이 이제 전굴, 축굴, 후굴만 아니면은 우리 저 메노프리 생리 저 에스트로겐 호르몬 공급하는 그 전구체하고, 그다음에 이 저 헤모글로빈 넣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수 보충제 스템셀, 완전히 이거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 먹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분이 많아요.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돌멩이만 있는 게, 갑자기 돌멩이만 있으니까 나는 뭐 간 기능만 약해졌다. 그다음에 돌멩이 많으면 우리 다 알잖아요. 폐색성 황달. 그래서 폐색성 황달이니까 뭐 눈이 그 저희 밤색으로 갈색으로 바뀌죠. 누르끼리하게. 그건 뭡니까? 빌리루빈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혈관으로 나와서 그 정도 되면은 이거 엄청난 질병이죠. 돌멩이 빨리 없애이죠. 돌멩이가 얼마나 많으면은 폐색성 황달이 이제 되느냐? 그러면 돌멩이 깨트리면 되죠. 아까 돌멩이 깨트리는 성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오늘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알부민 시서스 설명했고, 그다음에 다음이 이제 그 변비 아까 말씀드린 콜론 클린저, 숙변 제거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바 버티실라타, 뭐 대왕 뭐 좀 써도 좋죠. 같이 써요. 같이 쓰면 동서양의 그 변비 없애는 그 성분이 있으니까 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다 좋죠. 그 대왕에 무슨 성분이 있느냐? 거기에 그 어, 퀴논계가 있어요. 퀴논. 그 안트라퀴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로퀴논이 있어요. 그 퀴논은요 독극물이에요. 우리 화장품에서 얼굴에 그 검버섯 빼는 거예요. 점 빼는 거. 그러니까 그게 피부를 상하게 하고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황에는 그 퀴논계 말고도 센나도 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이 그 대장의 점막을 계속 먹게 되면 점막 해져요. 대장의 그 계실에 변비를 쓴다 그러면 계실과 계실 사이에 띠가 있는데 거기 점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혈변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먼저 그 신나 티를 먹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제가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잘 본대요. 혈변 본다고. 그래서 뭐 3일 있더니 혈변 나오는 거 금방 나와요. 점막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다 알듯이 공화제거든요. 그 공화제를 많이 먹게 되면은 계속 내보내죠.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퀴논계예요. 그 퀴논이 어디에 또 들어가 있느냐? 우리 알로에 있죠. 그 알로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알로에도 껍데기는 쓰니 뭐 알맹이를 쓰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에도 쓰니 이런 그 이제 쓰는 사람마다의 그 용도가 이제 다르죠.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디코 프리. 디코는 다이어베틱 앤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도 녹이고 이 당뇨도 이제 없애는 거죠. 요거는 당뇨의 원인이 한 15가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해 가지고 입으로 우리가 이제 차핑을 해요. 차핑을 하는데 이제 이빨로 차핑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소화제, 뭐 트립신 같은 것이 차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내려가죠. 그 위에서 또 분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분해를 해서 내려가는데 분해를 제대로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세포가 먹게끔 분해 합성을 해야 돼요. 분해만 하면은 원자로 가게 되겠죠. 원자 흡수 못하죠. 원소는 흡수 못하죠. 원자 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합성이 돼요. 그 원소는 원소와 원소가 만나면은 원자가 되겠죠. 우리 다 배웠듯이. 그다음에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은 이제 분자가 되죠. 분자 만나면은 이제 셀이 되죠. 셀이 만나면 티슈 되잖아요. 그다음에 티슈와 티슈가 만나면 올간이 되죠. 그 올간 만나면 우리 생명체가 되는데 이게 우리 동물에 대한 생명체만이 되는 게 아니고 식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당뇨는요, 그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해 가지고 소화기계를 따라가요. 그게 다 우리가 당을 흡수할 수 있는지 왜 못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원소 잘 분해되고 합성을 했는지 그리고 세포가 먹게끔 됐는지 세포의 그 리셉터는 제대로 작동을 해 가지고 그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가지고 그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당간신구에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살초가 들어가 있더라고. 신문에 난 거예요. 제가 그를 그 신문에 난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간신구에서 왜 그거를 왜 당신이 강요하느냐? 신문에 봤으니까 그다음에 구아바 있죠. 바나바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작약, 뭐 사냥 이런 거 좀 넣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당만 내리려고 하게 되면요. 당살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디안쑥 넣잖아요. 그냥 내려가요. 당살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약초입니까? 그 안에 당을 파괴하는 여기 지금 나왔어요. 이게 그 동그라미 좀 크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한 것이 전부 당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 영양 흡수에서 위장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그 담석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췌장형이 있어요. 췌장형은 이제 인슐린 분비 이제 그 저하죠. 그다음에 그 췌장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게 있어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가 있는데 우리 그 신경계 중에 거기 보면은 좌측 상단에 보면 아니 저 스테이 미주 신경계가 있어요. 그 미주 신경계의 3차 신경 다시 얘기해서 얼굴이 다치면은 당 조절을 못해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그 자율신경이 기능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당 조절을 못해요. 근데 중추신경은요 7번만 잘 조절하면은 중추신경은 괜찮고 중추신경은 재생이 안 되는데 이 미주신경은 재생이 돼요. 그게 얼굴 다쳐서 나탕이 있다 그러면은 몸보신 한 6개월 잘하면은 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콜레스테롤 형이 있어요. 이거는 흡수 기전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으면은 인슐린의 그 저항이 받아요. 인슐린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슐린이 더 많이 공급하게 돼. 그러면은 세포는요, 그 인슐린 저항증에 걸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먹게 돼요. 제가 그 양방 약하게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약학에서 나오는 그 책이 한 6가지의 화학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 6가지 화학 물질이 보니까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지는 거. 그리고 울퉁불퉁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요로 나가느냐 아니면 다음으로 해서 변으로 나가느냐 그런 그 분리를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로 나가면은 신장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아래층에 보면은 신장으로 오는 게 우리 혈액에 일부가 이제 9천 리터가 심장으로 올라가요. 9천 리터. 그러니까 9천 리터가 신장에 왔다가 10%, 20%. 그러니까 1,800 리터가 재흡수가 되고 거기에 10%가 배출이 돼요. 그 배출되는 거는 요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잘 보시고 어, 연구를 하시면은 어, 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혼자서 이걸 알고 있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전 단계로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당뇨약 중에서 메타포민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 메타포민은요. 그 당 합성을 줄이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좀 크게 해주세요. 거기 보면은요. 어, 푸티른산이 있어요. 프로피온산하고 초산하고 이 세 가지 물질들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섬유질에서 나와요. 섬유질.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장에서 분쇄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대변도 좋아질 뿐만 아니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서 이 푸티르산, 프로편산, 초산 이 세 물질이 나와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줘요.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그게 당뇨약으로 나온 게 이제 그 메타포민이에요. 좀 넘겨주세요. 이 섬유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뒤에 나와요. 섬유질을 보게 되면은 그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 비만 예방, 포만감 상승, 좀 크게 해주세요. 이 식이섬유가요. 1820년대 목사 그레이엄 목사가 견과류, 과자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몸에 식이섬유가 필요구나.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데 1870년대 켈로그 박사가 그 동생 윌리엄하고 켈로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켈로그 영양의학으로 환자 치료했는데 이게 전부 그 섬유질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칭이 있죠. 그런데 이 1801년이 아니고 1901년이에요. 1870년에 그랬다가 30년 뒤에 1901년에 그 환자 중에 찰스 포워드 콘 후레이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를 이 켈로그 박사가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콘 프레이크 회사를 만든 게 그 환자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도 그 백만장자가 됐죠. 그 뒤에 보면 건포도 견과류를 만들어서 아침 식사에 우유하고 그 콘 프레이크 우리가 먹는 그 식품이 지금도 이 마켓에 뭐 랄프스 뭐 보온스 이런 데서 엄청난 그 이 우리 식생활에 아침 식사로 되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1901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섬유소 음료가 나와 있어요.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됐고 나와 있고 그래서 위장의 섬유질이 적게 되면은 그 혈관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7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면은 이 혈관에서 물론 이제 소장을 거쳐서 문맥 거쳐서 이제 간을 통해 가지고 혈관까지 가는데 혈관에 가서 70g의 그 당을 흡수를 해요. 70kg의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위가 빨리빨리 먹는다거나 위를 뭐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이 속도가 공급이 많고 이제 그 흡수가 적으니까 혈관 내에 당의
저장량이 높아지니까 막 2,400, 3,000 이렇게 올라가요. 심지어는 4천까지 올라가는 분을 봤는데 그래서 미 혹시 검사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 1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병원을 다녔는데 위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대요. 이 당이 위가 그러니까 저장하는 능력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소장으로 내보내고 소장에서는 혈관으로 내보니까 흡수력이 적은데 그 공급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섬유질 먹으면 돼요. 여기 금방 있잖아요. 콘프레이크 만든 거. 그러면 우리 한방에서는 섬유질 많은 게 뭐가 있어요? 질경이 껍질씨, 질경이 껍질씨. 뭡니까? 실리움 허스크. 우리 쓰고 있어요. 그거는요, 굉장히 좋은 섬유질이에요. 질경이 껍질씨가 이 코스코나 가게 되면은 그 실리움 허스크로 나와 있죠. 그게 질경이 껍질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과 이 영양의학이 한방을 우리 한의학을 띄워놓고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유형이 식이섬유형의 생리적 기능, 이제 비만도 없애는 거, 요거 읽어보시고 다 그 보내드렸어요. 왜 보내드렸느냐 하면은 이왕 이 얘기한 거 다 보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또 요다음에 질문하게 되면 질문도 하시고 나는 이렇게 써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이거 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디스커션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제품에 대한 거 이거는 다 보내드렸고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거는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그 저 강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당뇨 거기 있죠? 그 그루코슈리아, 그루코스 나온 건 전부 당이에요. 그루코 썸띵은 전부 당분입니다. 그래서 그루코슈리아가 당뇨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당이 뭐냐고 그래요, 당. 근데 당을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 그럼 요는 뭐냐? 요는 알아요. 소변이니까.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생활 습관, 과식, 스트레스, 환경 불면 여기 다 있죠. 과음, 과식, 뭐 충격, 그 밑에 약물 과다, 신장 과다, 노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우측에 보면 소화기계를 제대로 아까 도표에서 보듯이 당뇨, 소화기계 당뇨가 있죠. 뭐냐? 분해를 못해. 어린애가 잠을 자는데 자충을 못 해주면은 밥을 못 먹듯이 세포가 먹게끔 분해 합성을 못하는 거죠. 간 기능 저하, 이것도 분해 합성이죠. 그다음에 췌장, 인슐린이죠. 그다음에 세포의 수용체 기능 저하예요. 세포는 수용체가 있죠. 그 수용체는 먹는 게 다르죠. 그 리셉터가요.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리셉터마다 나는 단백질만 먹는다. 나는 탄수화물만 먹는다. 나는 뭐 지방만 먹는다. 이런 게 그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꽉 쌓여 있어요. 음식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추신경계, 미주신경계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 분석해 놓은 게 이제 그 요 전에 봤던 도표입니다. 그다음에 대사 기능이 잘못됐는데 이 대사 기능은요. 그 이제 거기 임신성하고 신성 제1형 허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신성은요, 그 단백뇨 나오는 거죠. 임신성은 주의해야 되죠. 태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 한의학에서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금 올려주세요. 이 당뇨 증상에 따른 처방약이 그 밑에 나와요. 이거 보시면은요, 양방 의사들이 쓰는 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거요, 엄청난 그 부작용이 여기 나오는데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화학명이에요. 어떤 화학명을 쓰면은 그 상품을 그걸 쓴 거예요.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일일 사용량이 몇 미리그램이냐? 거기 다 잘 나와 있어요. 더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지금 그 이 학술적인 학문적인 영양과
지금 화학명을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 사용량이 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작용 시간이 있어요. 그 작용 시간을 잘 보면은 하루에 한 번 먹어요. 투여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배설이 나오죠. 요로 나가느냐, 담즙으로 나가느냐. 담즙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대변 통해서 나가는 거죠. 담즙으로 나가는 별로 없어요. 요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올려보세요. 이 화학명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저 다음 장으로 넘어갔네. 부작용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 저 부작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제가 부작용 있다. 여기 있죠. 혈액 검사에서 혈당의 수치와 원인에 따라 처방으로 상기와 같은 약을 투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구 혈당 조절제는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수 기능 저하. 그래서 이 증상을 아래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바꿨어요. 그러면 저 양방에서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편도적인 편파적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증상이 있느냐? 골수기능 저하야 돼요. 골병 들어요. 골병. 우리 골병들의 뭐 골 빠지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은 그 뼈골 속에 있는 게 빠지게 되면은 합병증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려고 그러냐. 영양을 먹어야죠. 영양. 골수가 빠지면 그 큰일 나죠. 그다음에 용혈성 빈혈. 용혈성 빈혈 뭐냐? 얼굴이 막 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빈혈 와요. 왜 빈혈이 오느냐? 혈액이 파괴가 되고 영양이 파괴가 되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 내 대사 기능으로 해서 혈액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약이 막 파괴를 합니다. 당을. 당이 뭡니까? 영양 아니에요. 영양을 파괴하니까 빈혈 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스티븐 존슨 증후군. 그러면은 피부 발진이 나오죠. 피부 발진. 그러니까 약 잘못 먹으면 발진 나오니까 양약을 잘 선별해서 먹으려고 그 주치의께서 이것도 저것도 계속 실험해 보니까 우리는 이것도 먹어봤다, 저것도 먹어봤다. 그렇게 많은 약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오심구토. 이거 뭐 다 알잖아요. 우리 뭐 보미딩 나오고 하는 거. 어떤 얘기 많느냐? 그다음에 간신 기능 이상을 초래해요. 그러면 간신 기능 이상을 초래하니까 어 이거 뭡니까? 요로 나오는 거나 담즙으로 나오는 거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인슐린에 제일 가까운 인슐린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의 인슐린을 뽑는데 그 화학 코드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그 화학 코드 하나를 바꾸어서 바꿔 끼는데 배양을 해요. 그 배양을 어디에다 하느냐? 참 대단합니다. 그 이콜라이 꼬랑지에다 배양을 해요. 그래서 다 배양이 끝나면 이콜라이 머리 딱 떼가지고 그 배양된 거를 돼지의 인슐린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가까운 한 사람의 인슐린이니까 그게 사람의 인슐린하고 똑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서 이콜라이에다가 배양을 하느냐. 화학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6번 알코올에 의한 혈관 운동성 홍조. 그러니까 이런 당뇨약 먹는 분들은 알코올 조금만 먹으면 간 나빠지고 그러니까 영향을 주니까 혈관 운동성 홍조가 나오죠. 그다음에 저나트륨증을 동반한 항이뇨작용. 소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변. 근데 이런 걸 더 많이 썼는데 양방에서 알아요. 약 만드는 회사에서. 이게 제가 쓴 거 아니고 그 약사들이 쓰는 거를 제가 가서 당뇨 있다고 그리고 책을 빌려다가 본 거예요. 그 밑에 약을 복용하여 당을 측정하면서 혈중 농도를 봐야 된다. 이 밑에 거는 제가 더 많이 이거를 이제 하면 한 15페이지로 줄인 게 있어요. 제가 논문을 썼는데 한 200페이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줄인 거예요. 그 논문은요,
영양의학적으로, 한방학적으로, 양방학적으로를 전부 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어프로치 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당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원인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기관이 많으니까. 그 기관이 많은데 기관마다 어느 원인에서 이분이 그 당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 케어니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뭐 당살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빼빼 마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그 최대한으로 영양을 세포가 먹게끔 만들면서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약을 만들었나 그걸 연구한 겁니다.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거 이게 다 이제 당에 대한 그 연속인데 이거 다 읽을 수 없고 이제 계속 또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스톤 멜트도 넘어갔고 변비도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 유산균이 이제 그 애시토필러스죠. 애시토필러스. 그래서 그 애시토필러스가 한 캡슐 안에 이제 100억 마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억대가 안 올라가면은 요거 아까 한 거 디코5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이름을 쓸 수 있는 거는 100억 마리라고 하는 설도 있고 200억 마리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100억 마리인지 200억 마리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에스토필러스 그거는 이제 그 안죽게 하기 위해서 아래도 알무늄, 위에도 알미늄. 왜 그러냐면은 그 아니 그 허리였어요. 허리. 아까 이거 허리 거기 있어요. 그 그거를 알무늄으로 아래 위를 싸게 되면은 자외선의 그 공격을 안 받아요. 이 벽에다 넣은 거는 꺼내는 동안에 자외선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자외선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알무늄을 하고 그 균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 말토 덱스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 거기서 그 소똥구리 벌레가 소똥 안에서 살듯이 이 에소필러스 균들이 그, 말토 덱스트린 안에서 살아요. 균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최하 14가지의 에스토필러스를 써야 돼요. 뭐 요즘은 뭐 10가지도 쓴다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14가지의 그러니까 유산균을 쓰는 거죠. 유익균 있고 들어가서 이제 유산균 이렇게 그 없애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그런 그 이제 아까 그 척추 있죠. 요 유산균 바이탈 다우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아까 그 허리. 네, 이 허리를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수술한 분들은 저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하면은 안 되죠. 척추 3번, 4번, 5번에 5번에 그 이 저 디스크가 조금 물러났든가 한쪽이 좀뭐 손상을 하여서 뭐 안에 있는 골수가 새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주저앉은 거죠. 뭐 노동을 많이 했다거나 그래서 주저앉아서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만 양방에 가는 거예요. 양방에 가서 약을 먹으면은 진통제 먹죠. 모추린 있어요. 그 모추린 먹으면은 그거는 모추리는 습관성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통증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빌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저 타이레놀 먹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정말로 많이 고쳐봤는데 좀 좀 무식한 얘기로 거꾸리를 샀어요. 저 집에 있어요. 거꾸리. 그 거꾸리를 사서 일단은 허리를 뽑았는데 제가 이 노인센터에 가서 거꾸리를 사서 사용을 하는 걸 봤는데 90도로 이렇게 거꾸로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저 혈압 터질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해주는데 15도만큼 거꾸로 하고 다리를 빼서 이렇게 그 X자로 허리 운동을 하면은 허리가 우두둑 등에 그 갈비뼈도 우두둑 하고 빠져요.
여기서 어떤 분이 70 중반인데 동부를 운전으로 갔다 왔는데 전부 주저앉아 가지고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갈비뼈가 전부 주저앉은 거예요. 그 갈비와 갈비 사이가 골절 사이 골절에 그 관절이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이 거꾸리로 이제 뺐어요. 뺐어요. 그 뭐 2천 몇백 불도 있고 뭐 싼 것도 있다는데 뺐더니 우두둑 우두둑 하고 둥어리가 빠지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등 좀 밟으라고 그러는 그런 형태와 똑같이 씌우는 거예요. 그 뺀 다음에는 여기 벨트가 있어요. 저건 에어벨트예요. 에어를 집어넣고 펌프를 하면은 에어벨트가 허리를 이렇게 꽉 잡으면서 아래 위로 6인치짜리가 한 12인치까지 늘어나요. 그러면은 받쳐주니까 금방 안 아프죠. 그런데 그 디스크를 채워야 되는 게 골수죠. 그 골수를 채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거 핑거가 아니고 조인 케어를 우리가 먹어요. 조인 케어는 이제 조인트 케어니까 그 안에 골수 보충제가 있는데 그 물건보다 더 이제 같이 막상막해 그 효능을 가진 게 뭐냐면 스템셀이라고 있어요. 스템셀. 그 스템셀은 골수예요. 그래서 골수 보충제이기 때문에 골수를 보충해서 72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식사할 때는 물론 빼놓고 주무실 때는 이렇게 저 차고 늘려놔가지고 그러면 72시간 동안 그 어, 잘 관리를 하면은 허리에 그 골수가 디스크가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뽑았으니까. 근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골수를 여기 있습니다. 스템 C 이게 스템 셀입니다. 근데 그거가 아, 디스크를 만드는 겉에는 파이버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골수니까 단백질이죠.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수액입니다. 수액. 그래서 그거는 여기 보면 많은 그 우리 한의학의 그 영양제가 들어갔죠. 이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넘기면은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한약이에요. 우리 한의 쓰는 거. 그런데 어떻게 썼느냐? 그냥 갈아 쓰지 않고 그 물질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원액을 썼다는 얘기예요. 원액. 그것이 이제 조금 효과가 이제 좋은데 조금 좋은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옛날에는 골수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 동종요법을 썼어요. 그가 뭐냐 피투이타리. 피투이타리 뭐예요? 뇌 하수체죠. 그럼 그 안에 뇌 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멜라토닌이 있어요. 그러면은 멜라토닌 우리가 동종요법이니까 참 잘 와요. 근데 뇌 하수체 썼죠. 그다음에 스프린 뭡니까? 비장이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본 메로 등골이죠. 그다음에 팬크리어스 그거 쓰면 뭡니까? 당뇨 아니에요, 당뇨. 이런 거 다 쓰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랍에다 표시를 했는데 그 식약청에서 FDA에서 야 그거 그렇게 다 쓰게 되면은 그게 저 뭐 무슨 흉물 물질이다. 그래가지고 못 쓰게 했어요. 그래 그걸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뭘로 합니까? 그 다 한 대 갈아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프로틴이 돼요, 프로틴. 그럼 그 프로틴이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20가지였는데 지금 몇 가지로 늘어났느냐? 22가지로 늘어났어요. 프로틴이. 그럼 그 프로틴 22가지가 전부 우리 한방에서는 보양약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틴이 어떤 작용을 하냐. 한 가지 얘기하면요. 인슐린의 원료는요. 알기닌이라는 거예요. 알기닌. 그 알기닌 어디 많이 들어가냐? 누에 있어요. 누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잠사 썼잖아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2시간 자라고 그러면 돌아오는 분 있고 이제 75시간도 해야 되는 분 있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허리 아픈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오늘 강의 이만하고 또 이제 롱 위켄 지난 다음에 또 나머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분은 그 마이크 그 이렇게 짝대기로 되어 있는 거 끄세요. 끄시고 말씀하시면은 질문 좀 받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빨간 마이크에 이렇게 작대기가 걸쳐 있는 거를 누르면은 꺼지죠. 끄고서는 질문을 하십시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청수라고 하는데요. 네, 메포민을 먹는 환자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종류가 당뇨 종류가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환자가 어느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약을 추천한다 그러면은 네. 메포민을 줄이면서 이 약을 드시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메트포민은 저 섬유질에서 나오는 그 프로린산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화학약품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간에 그 영향력도 없고 그다음에 신장을 망가뜨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방에서요. 그래서 메트포민을 일본인들 전부 다 권해드리는 게 이 양약 하시는 약사들 의사들이 그 레코멘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은 대장에서 우리가 분해해가지고 만드는데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든 건 섬유질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뭐 여주 있잖아. 여주. 여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저 제비쑥 있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인디안쑥. 그거 전부 섬유질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당살초 말고 그거보다 약한 게 있어요. 저 세이지라고. 그 세이지 그거는 써도 약해요. 그래서 당을 조절하고 세포를 이렇게 너무 자극하지 않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건 선인장이 있어요. 그 선인장이 멕시코에 이제 제가 가서 따왔는데 그 선인장은 콜레스테롤 뭐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 멕시칸 마켓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살 때에 1년에서 2년 사이를 사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나와 있는 건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형성이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멕시칸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그 늙었다. 야, 저 아직 어린 거는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좀 큰 거는 손바닥 같아요. 그거 먹으면은요, 그건 너무너무 콜레스테롤 아주 최고의 그 영양소예요. 먹는 방법은 불에 태워야죠. 가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불에 태운 다음에 왜 태우냐? 그 쬐끄만 그 아주 가시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주 저 깨끗하게 태운 다음에 뭐 몸치는 않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갈아서 먹기도 하고 차핑해서 그 피클로 해서 먹기도 하고 뭐 야채 샐러드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먹으면은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무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그게 콜레스테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만 있어가지고 한다면은 그 선인장 좋아요. 그 손바닥 선인장이 아니고 큰 선인장 종류도 한 360가지가 있어요. 그 알로에는 480가지가 있고, 시스라는 그 원료가 있는데 일반 선인장 멕시칸 시장에 가서 먹는 거 있죠. 그거 괜찮아요. 그거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나는 콜레스테롤을 먹는다 약을 그분들은 선인장 너무 좋아요. 또 질문하세요. 됐습니까? 좀 도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저 닥터 한 되셨습니까? 네네네. 근데 네, 조금 더 미흡한 거는 어, 그분이 이제 뭔지를 모르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메포민을 줄이면서 당을 잡자. 이렇게 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어프로치를 잘못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당이 안 떨어지고 또 식이요법도 물론 식이요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그 당이 많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근데 그분이 말랐어요? 뚱뚱해요? 정상적인 체격이에요. 잘 보시면은요, 말랐어요. 예, 말랐을 거예요. 돌멩이 네. 있어요, 돌멩이. 아, 돌멩이 있어요. 그것도 저기, 그것도 뭐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돌이 있나 없나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담낭혈 누르세요. 네, 예, 누르면은 안 나와요. 칼슘이 적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담낭혈을 오른쪽을 누르면 막 너무너무 아프고, 네. 7번 척추 우측, 7번 척추 우측을 누르시면 좌측보다 더 아파요. 아, 예. 그 마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돌멩이가 내려오면서 담석이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관을 건드려 가지고 췌장에 네. 지금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혼선이 오는데 그게 합해 가지고 12지장으로 들어가요. 음, 근데 그분이 많이 안 올라가고 1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면은 그거는 거의 90% 이상. 그리고 말랐어요. 그리고 고기를 네, 못 먹어요. 네. 돌멩이 있으면 고기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는 담석형 당뇨죠. 그렇게 음, 찾아내요. 예. 음.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 어. 담석형이 아니면요? 그러면은 위 수술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 담석형 아니면 그 저 1번형이에요? 1형. 2번형, 예? 2형. 2형이죠, 2형. 예. 그러면은 나요. 음. 나요. 네, 나요. 따로 이제 뭐, 그 식이섬유 같은 거 많이 안 드시게 아니, 하더라도, 아니, 안 먹고 여기 지금 음,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선조님들이 만드신 처방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네. 너무 많은 게 뭐냐면은 담석형 쓰는데 유황을 썼어요. 유황. 음, 유황 안에 저기 비소가 있고 그래서 음. 제가 산청까지 갔었어요. 아, 예, 다 우리가 좀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라고 40한 5년간 돌아다녀서 아까 그 선인장도 멕시코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살티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넘어오면 샌안토니오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은 어떤 그 풀이 있는지를 보려고 돌아다녔고 담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하고 터키예요. 아, 가면은 여러 번 갔는데 물이 그러니까 회색빛이에요. 그래서 그 회색빛이니까 돌멩이가 많아서 금전초고 걔네금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거기 이제 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리라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 어느 지방에 병을 만들면 그 지방에 틀림없이 이거를 해결하는 어떤 그 솔루션이 있겠다고 했는데 오 마이 갓 오리브예요. 오리브.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아, 만들어가지고 한 그 돌멩이 녹이는 약을 가져가서 거기서도 지사를 만들어서 저희 지사가 이제 저 스페인에도 있고 북경에도 있고 남경에도 있고 다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 화장품을 만드는데 하나 그 이 아리조나 내추럴 리소스라는 곳이 있어요. 덴버에 있는데 아침에 7시에 가면 8시에 도착하고 오전에 이러고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도대체 왜 이런가 봤더니 호호바라는 게 있어요. 조조바 호호바. 그 저 스페인 말로는 호호바고 우리 영어로는 조조바죠. 이 인디안 때부터 이걸 써온 거예요. 지금 그 호호바 오일 엄청 비쌉니다. 화장품에 쓰는데요. 그러니까 음. 코카사스 지방에 가면은 그 동그란 버섯을 키우는데 그 버섯물 먹으면은 120살까지 산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데 가서 왔더니 배양이 너무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황버섯이 있는데 이 상황버섯이 소변 그 요실금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성분들이 있어요. 뽕나무에 아, 있는 걸 다 빨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맞아요. 예. 상배피, 상엽, 상근초 뭐 다 먹은 다음에 뽕나무를 죽여요. 그래서 거기 우리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지사를 만들고 거기서 가져오는데 일본 애들이 이걸 막 쓸어가요. 이거 먹으면은 요실금 남자 전립선, 여성 요실금 거의 뭐 개런티예요. 수술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그 저 담석형으로 한번 보시고 그 네네. 담낭 혀를 좀 눌러 보시고 네. 예, 담석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황만큼 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적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건포도 같아요. 건포도 음, 같아서 조금 연그른 것도 있고 덜 연그른 것도 있어요. 저 수술실에 가서 봤거든요. 유시얼반에 가서. 네. 예, 그리고 이거 건포도예요. 근데 다 익으면은요 어떠냐? 정말로 속골을 봤어요. 남미에 가서 물속골을 그 페루 가서 봤어요. 이게요 황금색이에요. 바짝바짝바짝해요. 근데 겹이 있어요. 겹. 한 겹, 두 겹 쌓여갖고 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깨트리면은 담아내기 같아요. 그래서 한 겹, 한 겹, 한 겹 돼갖고 황금색으로 그 변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 1kg에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17,000불 했었어요. 그 와, 어디로 가느냐? 1kg에 17,000불이요. 17,000불. 지금 와, 많이요. 중국에서 그걸 달래요. 우황청심환 만든다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소 잡는 곳이 지금 한 80군데가 됐는데 한 20년 전에 52군데인데 거기서 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두부 만들듯이 거기서 담석을 그러니까 우황을 만드는 거죠. 응고시키는 거예요. 그 아, 응고시키면 네 그거 콜레스테롤 70% 돼야 돼요. 중국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그걸 산으로 가져갔는데 그걸 끓여야 됩니다. 끓이는데요. 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국에서 정말로 거기 백반을 갈아 넣는 것까지는 아는데 백반을 어떻게 얼마만큼 넣는 건 모르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두부 할 때 간수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양과 한의학을 제가 같이 겸비하게 되면은 뭐 어디 노인네 우리 계신 분이 되면은 제가 엑셀 그 소 잡는 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했더니 드럼통을 보내왔어요. 그게 산으로 갔죠. 그걸 끓이면은 부글부글 끓는데요. 좀 심한 얘기는 화장터 같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조금씩 이제 끓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백반을 넣는데 백반을 갈아 넣죠. 근데 색깔이 좀 진하지가 않아요. 일본에서도 달라요. 일본에서도. 근데 우황청심 만들면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담석으로 한번 보세요. 그분이 마르고 고기를 못 먹어요. 그리고 명치가 아파요. 명치가 아프고 뭐 위경련 있고 위산 과다다. 그러면 그건 담석이에요. 그걸 거의 뭐 담석이에요. 그게 담석 녹이고 한 달이면 녹아져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메사포민 뭐 덜 먹어도 되죠. 뭐. 그래도 섬유질을 먹는 게 좋죠. 대장에 섬유질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그 유산균과 같이 그 포르마린 산 그거 만들고 그거 되면은 뭐가 또 없어지느냐? 통풍이 없어져요. 요산 요소. 그 휴런체를 간에서 만드는데 그 영향을 해가지고 그 휴런체를 못 만들으니까 요산 요소가 나가요. 그러면 요산 요소 나가니까 이제 신장이 좋아지는 거죠. 자꾸 없어지니까. 엄지발가락 옆에 저희 거기 이제 나중에 그 통풍약이 있는데 뭡니까? 해독이에요. 해독의 원료가 뭡니까? 유황이에요. MSM, 메칠설파 메탄올.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비소가 있어요. 비소. 그래서 대장금에서 저 장금에 중종 줄 때에 오리를 먹여가지고 그 유황만 주려고 비소를 분해하려고 했던 그거 우리 다 그 옛날 스토리에서 아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스펙트럼에 가면은요. 그걸 기계로 막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 딱 한 다음에 뭐예요? Certificate of Analysis를 줍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 엘레센인가 하는 그 비소예요. 큰일 나죠. 나 비소 뭐 이콜라이 뭐 살모넬라 다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제된 영양소만 쓰니까 마음 놓고 쓰죠. 저도 정리탕을 잘 써요. 근데 쓰면서도 좀 겁나요. 아 이게 정말 함량은 제대로 있는지. 요전에 얘기했지 정리탕은 뭐냐면은 잘 몰라요 이것저것. 정리탕 최고입니다. 제가 한 30년 쓰고 있는데 뭡니까? 오적산이에요 오적산. 최오적 있잖아요. 현리에 가면은 한국에 가면 현리에 최오적이 있어요. 그분은 오적산이 가지고 뭘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사물 있어요. 장사물. 그 장씨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사물창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물이잖아요. 맞아. 최오적이고. 음. 뭐 많이 다녔어요. 저기 저 음성에 가면은 그분은 백납병을 고치는 분이세요. 좀 미쳐서 좀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었죠. 한참 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누가 좋다 그러면 쫓아가는 거죠.
그 미친 사람이죠. 그때 누가 그래요. 여기 저 구당 김남수 선생님 그 따님이 우리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구당 선생님이 절더러 제자가 되래 여기서 저 좀 늦은 것 같아요. 구당 선생님하고도 많이 알죠. 쌀뜸 뜨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토의하고 제가 한 게 다가 아니고 이거를 플러스해서 우린 이 위에다가 우린 레디메이드로 해갖고 미국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한 5, 60가지를 더 만들어서 CMS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다면은 한의역에서 우리 경영, 경제, 운영, 인컴 얼마나 그리고 빨라요. 우리 와, 이거 기계죠. 시원하네. 네. 어메, 일본 애국 와, 살았어.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연구 같이 네, 하십시오. 네. 예,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형도 됐어. 뭐 또 누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제 행복도 됐어. 네? 질문 아니면은 그만하죠. 뭐. 그만하래, 정말. 네,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질문 있고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실 말씀 있으시면은 213-487-1670으로 전화 주십시오. 메일 줘도 좋아요. 그 메일로 또 해드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모자라면 이거 카피해서 보내드리고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또 보내드릴게요. 네, 부족한 거 감사합니다. 많은 거는 좀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갑시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저 연휴 지나고 또 다음에는 또 이제 요거 정리해 가지고 또 강의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